안녕하십니까. 침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침이라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일침비구 삼약이다. 병을 치료하면서 제일 먼저 침을 생각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구, 즉 뜸을 생각하고, 세 번째로 약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양에서는 이 침을 정신, 사람의 마음과 결부시켜서 연구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침이라 그러면 삼척동도 잘 아는 바로 태충과 합곡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태충, 모지 중족골과 인지 중족골의 교차점. 모지 중족골과 인지 중족골의 교차점. 이 지점이 태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합곡. 합곡은 역시 엄지손가락의 중족골과 인지손가락의 중족골의 교차점. 이 지점이 합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곡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태충은 약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합곡은 수양명 대장경 검혈이에요. 차차 나중에 이제 차차 설명되면 이제 알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갑시다. 태충은 금이다. 합곡은 금이다. 태충은 목입니다. 목, 간. 자, 우주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금을 뭐라 그러냐? 에테르라 그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라든가 모든 것은 이 금으로 가득 차 있어. 근데 어느 순간 태양이 비치기 시작했어. 그래서 태양이 닿는 곳이 있고 태양빛이 닿지 않는 곳이 생겼다. 태양빛이 닿고 닿지 않음에 따라서 온도가 태양빛이 닿는 곳은 온도가 올라갈 것이고 햇빛이 닿지 않는 곳은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온냉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뭐가 발생합니까? 움직임이 발생한다.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움직임, 즉 동이 발생한다. 이 동을 바로 그 움직임이 생겨서 바람이 생겼고 그것을 풍이라고 그러는데 이 풍동의 현상을 바로 목이라고 표현합니다. 목을 우리가 나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자연현상으로 보면은 나무라기보다는 이 풍동이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금인데 변화는 이 목, 풍동에 의해서 생겼다. 동, 즉 풍이다. 목이 금을 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단단한 금을 목이 계속해서 쳐요. 그럼 움직여요. 그러면 열이 발생하죠. 열이 발생한다.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다시 제가 쓰겠습니다. 목이 금을 쳐요. 금을 치면 뭐가 생기느냐? 불이 생긴다. 목이 금을 쳐서 불이 생겼다. 그 다음에 이 불이 금을 치면 불이 금을 녹였어. 뭐가 나오느냐? 물이 나옵니다. 물이 생겼다.
금이 녹으니까 물이 나오죠. 그러면 이 수화는 덥고 냉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밀어댑니다. 밀어대면 이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 금이 있겠죠. 막 밀어대요. 막 밀어대. 막 밀어대니까 결국은 이 금이 가운데 있는 금이 단단해진다 이거야. 그럼 이 단단해지면서 뭐가 생겼느냐? 단단하게 굳어진 것이 바로 토다. 토다. 그래서 이 목화 토금수가 생기는데 이것을 오행이라고 한다. 오행에 대한 자세한 이론은 우리 동양에서 있어서 하도와 낙스에 근본하고 있는데 하도와 낙스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 일단 오늘은 이 태충과 합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찬가지로 합곡은 금이에요. 태충은 목이다. 그리고 이 태, 클태자는 머리를 상징한다. 머리를 상징한다. 그 다음에 합곡은 이 8 플러스 하나는 구조 9개의 구멍이야. 눈, 귀, 코, 입 그리고 안에 식도와 인후 9개의 구멍이다. 그 다음에 이 곡자는 8 플러스 8 하면은 8, 8에 64죠. 14. 이것은 10이야. 그럼 10은 뭐냐? 완전한, 이 완전수거든. 그러면 이 완전한 구멍. 즉, 모든 구멍에 있어서 합곡이 쓸 수가 있다. 즉, 얼굴에 있는 구멍, 그리고 인체에 있는 모든 구멍. 그것을 서양의학에서는 세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세포, 그리고 특히 얼굴에 대한 부분은 이 합곡을 다스린다. 그럼 이 금을 어떻게 되느냐? 이 목이 금을 치니, 목이 금을 쳐요. 목이 금을 치니 당연히 뭐가 됩니까? 인체의 기관이 정지되어 있던 기관이 이 충격으로 인해서 깨어나는 거야. 그래서 합곡과 태충을 쓰면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이 태충자를 잘 봐요. 태충자를 보시면 태충은 태는 아까 제가 머리라고 했죠. 그럼 충자를 한번 보자고. 충자는 척척이야, 척척. 가고 오는 것의 중. 평형을 이룬다. 즉 머리의 평형을 이루는 것이 이 태충이다. 사람의 기관은 신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즉 머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신체가 움직인다. 즉 다시 말해서 뭐냐? 그래서 이 태충과 합곡을 치면 웬만한 병은 다 낫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곡과 태충을 사실 찌르면 병은 잘 낫지를 않습니다. 왜? 합곡과 태충을 정확하게 찾아서 찌를 방법이 있어야지. 제가 공부했던 나이 많으신 김 선생님 계시잖아요. 거기서는 직자를 합니다. 직자를. 그럼 왜 직자를 하느냐? 이 침의 정확한 그 위치라든가 시술하는 것은 사실은 전수되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부터 침이 다시 역수입돼 가지고 일본 침이 우리나라에 통용하고 있는 사실이다. 제가 이렇게 침술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침술이 천대받아요. 그리고 불법 의료 시설자라고 해서가지고 박해를 받고 숨어서 점점 사양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침술은 살아나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침술의 근원인 동양의 바로 이 대한민국에서는 침이 박해를 받아서 갈 곳이 없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불멸의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 법.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알고 있는 미미한 지식이나마 전달하고자 강의를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합국과 퇴출뿐만이 아니고 인체의 혈, 즉 361개의 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